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고구마가 내 몸을 살린다입니다. 저자는 진견진, 출판사는 한원출판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진견진, 대만 분이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했고 결혼 후에 심장병, 간질환, 신장병, 위장질환, 그리고 손발이 마비되는 증상을 앓고 있던 그녀는 어떻게 스스로를 치유했을까? 32살에 세 번째 아이를 낳고 머리가 하얗게 새었으며 중풍까지 걸렸던 그녀는 더 이상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구원하기로 결심했다. 그 후에 동서양의 의학과 자연요법을 배우고 연구해서 마침내 자연윤례를 깨달았다. 자연윤례에서는 올바른 섭생과 생활습관을 중요시하며 고구마 식사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기록들을 보면 인간의 수명이 아주 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팽조이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800살까지 살았다고 한다. 성경에 의하면 아담은 900살까지 살았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60살이 되었어도 젊음과 아름다운 미모를 유지해 그 당시 이집트 여왕의 부러움을 샀다고 한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전설이기에 옛사람들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믿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이 120살까지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건강해짐으로써 더욱 젊어지고 활기가 넘친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치 않는다. 사람의 몸은 마치 소우주와 같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신체의 기관들이 자연 윤리에 따라 일과 휴식의 조화를 이루면서 운행한다. 자연 윤리에 따라 살아간다면 복잡한 과학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할 수 있으며 또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우주의 해, 달, 그리고 별들은 그들 나름대로 운행 법칙이 있고 밤낮이 분명하며 절기의 순서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운행된다. 산과 들의 풀과 나무, 새와 짐승, 곤충, 그리고 물고기 등 세상의 모든 것 또한 그들 나름대로 자연 윤리에 따르며 자신들이 존재하는 목적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 자연 윤리에 따르면 병이 사라지고 젊어질 수가 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 동시에 대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자연의 윤리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제땅 제철의 음식을 먹어야 하며 기후에 따라 적당한 지방을 섭취해야 한다. 또한 천지 운행과 조화를 이루며 인체의 경락 운행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무지하고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탐욕스럽고 오만하기 때문에 자연 윤례를 위반하고 삼라만상에 자연적 평형을 교란시키고 말았다. 결국 자연이 가지고 있는 상생적인 요소를 파괴한 것이다. 또한 교만하고 반성할 줄 몰라 자연 윤례가 주는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대자연의 응징을 초래했다. 소위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이런 말처럼 만약 사람들이 자연 윤례를 따른다면 인간은 천리 윤례의 보호와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건강과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병들도 저절로 치유될 것이며 얼굴에 있는 세월의 흔적도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낭비하지 않으며 서로 공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용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자연윤리에 따르면 일체의 만물은 생성되고 소멸되기 마련이며 올라가면 내려오기 마련이기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정확한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노화와 질병을 멀리 할 수가 있다. 다음은 자연윤리에 따른 생활습관 계획표입니다.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는 3초경이 활동하는 시간이다. 생식계통과 뇌분비계통, 그리고 신경계통이 휴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이나 신경을 쓰는 일들을 삼가해야 한다. 즉, 이때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수면해야 한다. 밤 11시부터 1시까지는 담경, 즉, 쓸개가 운행하는 시간이므로 이때 신체 활동을 멈춰서 완전한 휴식 상태가 있어야 한다. 오전 1시부터 3시까지는 간경이 운행하는 시간으로서 이미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가 간장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만약 자지 않고 일을 하거나 계속 술을 마시면 몸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그 다음날 알 수가 있다. 특히 간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 오전 3시부터 5시까지는 폐경이 운행하는 시간이다. 평소에 폐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시간에 기침을 많이 한다. 그런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주의하고 되도록이면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오전 5시부터 7시까지는 대장경이 운행하는 시간이므로 이때는 아침 식사와 배변을 끝내야 한다. 만약 이때까지 잠을 자면 큰 창자가 배변 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몸에 독소가 누적되어 병을 얻게 된다. 자연 윤례에 따르면 아침 식사는 6시 30분 전에 끝내야 하며 7시 전에 배변을 끝내야 한다. 부부 관계에 가장 좋은 시간. 자연 윤례에 따르면 부부 관계 또한 천지 운행과 경락순환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부 관계에 좋은 시간은 하루에 2번 있는데 첫 번째는 밤 9시에서 11시 사이이다. 이때 관계를 갖는다면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아주 좋을 것이며 또한 2배의 기쁨을 얻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하루의 긴장을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수면의 질을 증진시켜 건강해진다. 부부관계에 좋은 또 다른 시간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잠을 자고 난 그 이후이다. 이미 하룻밤의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이다. 임신하기 위해서든 혹은 사랑을 나누고 싶든 이때가 부부관계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또한 이때 부부관계를 하면 두 사람에게 가장 좋은 운동이 되며 서로의 에너지를 탈진시키지 않기 때문에 노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야채와 과일,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1. 과일 껍질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몸의 산성과 알칼리성 수치를 조절해준다. 과일은 껍질째 먹도록 한다. 특히 산성 체질은 더욱 과일 껍질을 먹어야 한다. 2.
야채는 익히지 말고 생으로 먹도록 한다. 생야채는 알칼리성이지만 그것을 익히게 되면 야채 안에 있던 알칼리성이 중성이나 약한 산성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몸에 열이 있는 사람들은 익힌 야채보다는 생야채가 더 적합하다. 3. 잎이 많은 야채들은 대부분 차갑기 때문에 차가운 체질인 사람들은 피해야 한다. 이들은 되도록 뿌리, 줄기, 과일 종류, 그리고 꽃 등을 주로 먹도록 한다. 특히 자연 율례를 처음 시작할 때는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장가 위에 부담이 되니 생야채를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한다. 4.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참외, 수박, 호박, 그리고 오이와 같은 과 종류의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도록 한다. 특히 여름에 이런 종류의 과일과 야채는 몸에 열을 내리고 더위를 가시게 한다. 5. 중병 환자의 금기사항. 암 환자나 중병 환자가 야채를 선택할 때 가지, 죽순, 호박, 토란 등과 같은 야채와 망고, 용안, 라이치, 두리안, 그리고 바나나 같은 과일은 삼가해야 한다. 기혈이 막힌 종양 환자에게는 버섯 종류, 콩나물, 그리고 숙주나물과 같은 빛을 받지 않고 음지에서 자란 야채들은 적합하지 않다. 6.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은 파, 생강, 마늘, 그리고 고추와 같은 자극성 있는 음식은 피해야 한다. 7. 완전히 발육되지 않은 것들은 먹지 말라. 완전히 발육되지 않은 배추의 독성은 코브라의 독보다 더 무섭다라는 대만 속담이 있다. 완전히 발육되지 않은 파파야, 푸성귀, 채소묘종, 치어, 그리고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새끼 돼지 같은 것들은 자연 윤례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먹지 않도록 한다. 기후에 따라 먹어야 하는 육류도 다르다. 자연 윤례에 따르면 동물의 생장에 적합한 기후와 환경은 각각 다르다. 모든 육류의 속성과 지방 성분 또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기후에 맞는 고기를 먹음으로써 필요한 지방을 섭취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25도 이하면 돼지고기를 먹어야 하고 20도 이하면 소고기를, 그리고 15도 이하면 양고기를 먹어야 한다. 한 끼에 여러 가지 육류와 해산물을 먹지 말라. 주의해야 될 사항은 고기와 해산물을 동시에 먹지 않는 것이다. 한 끼에 한 종류의 육류만 먹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의 종류의 육류를 먹지 않도록 한다. 만약 돼지고기를 먹으면 소고기국을 먹지 말아야 하며 갈비를 먹은 뒤에 탕수육을 먹지 말아야 한다. 동물들의 속성뿐만 아니라 해산물의 속성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또한 다르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고기를 한꺼번에 소화하면 몸 안에서 위험한 생화 변화가 일어나기 쉽다. 사람의 몸은 대화 작용이 강해서 일시에 여러 가지 다른 질환과 동작을 할 수 있지만 속성과 섬유질이 다른 종류의 육류를 한꺼번에 소화하면 위장에 많은 부담을 준다. 이렇게 혼합된 육류는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소화되기 전에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 독소를 방출한다. 이는 결국 위를 상하게 하여 각종 질병과 노화 현상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저자는
부득이하게 많이 먹어야 될 때는 오후 12시에서 저녁 6시 사이에 먹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경험과 각종 연구 자료를 통해서 고구마가 가지고 있는 신비함을 점점 깨달았다. 고구마는 대자연이 인간에게 준 위대한 선물이다. 고구마는 전분을 포함한 모든 양분을 함유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배변과 대사, 그리고 미세 혈관에 있는 모든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또한 칼슘의 손실을 방지하고 근육을 단단하게 하며 내장이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고 호르몬을 전환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물론 고구마가 항암 효과에 탁월하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고구마는 껍질채 먹어야 한다. 고구마를 껍질채 먹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를 껍질채 먹어요? 껍질을 먹을 수 있나요?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고구마 껍질이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사람의 체질을 알칼리성이나 중성 혹은 약산성으로 조절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난 12시 이후에는 고구마를 먹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구마를 먹을 때도 자연 윤례의 생활 방식을 따라야 한다. 오전 6시 30분 전에 고구마 식사를 끝내고 7시 전에 배변을 봐야 작은 창자가 고구마의 효능을 90% 흡수할 수가 있다. 특히 암 환자나 중 환자들이 고구마 식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길 원한다면 반드시 6시 30분 전에 고구마 식사를 끝내고 7시 전에 배변을 끝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이 만약 6시 30분 전에 식사를 할 수 없다면 정오 전까지는 고구마를 먹어야 한다. 왜냐하면 12시가 지나면 신체의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구마에 있는 당이 쉽게 누적된다. 그런 이유로 12시 이후에는 고구마를 먹지 말아야 한다. 특히 당뇨병이나 류머티즘이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12시 이후에는 고구마를 먹지 말아야 하며 또한 매일 100g 이상의 고구마를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식사 후에 1시간 이내에 잠을 자지 않도록 주의한다. 고구마를 익히는 방법 또한 자연 윤례에 부합해야 한다. 여름에는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고구마는 쪄서 먹도록 하며 겨울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쪄 먹는 것 외에도 각자 입맛에 맞게 구워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고구마를 밥과 같이 찌지 않도록 한다. 고구마를 밥과 같이 찔 때 고구마에 있는 당분이 따뜻한 밥으로 침투하여 밥의 부패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고구마를 먹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 첫째, 대장암, 폐암 등 암을 예방할 수가 있다. 고구마를 하루에 반 개씩 규칙적으로 먹는 것만으로도 대장암과 폐암 등 암을 예방할 수가 있다. 도쿄대 의학연구소는 고구마의 발암 억제율은 98.7%로 당근, 단호박 등 항암 효과가 있는 채소 중에서 1위라고 발표했다. 이처럼 고구마가 항암 효과가 있는 이유는 고구마에 함유된 베타캐로틴과 글루타치온 성분 때문이다. 이 성분은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항암 작용을 돕는다. 둘째,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등 성인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 2008년 11월 20일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고구마가 혈압과 혈당을 낮춘다는 내용을 방영했다. 고구마의 혈압 조절 효과는
고구마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 때문이다. 안토시아닌은 동맥경화와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 안토시아닌 성분은 고구마 껍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구마를 먹을 때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 또한 고구마에는 칼슘 성분이 많아 몸속에 남아있는 나트륨을 소변과 함께 배출하여 고혈압 등 성인병을 예방하고 뇌졸중을 막는다. 그뿐 아니라 몸에 나쁜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정상으로 유지하고 식후 혈당치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완화하는 등 당뇨병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 2004년 미국 당뇨 학회지는 고구마가 제2형 당뇨에서 혈당을 조절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셋째, 변비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고구마를 자를 때 우윳빛 액체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얄라핀이라고 하는데 변을 부르게 해줘서 변비 해소에 도움을 준다. 그뿐 아니라 고구마에는 풍부한 식물성 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대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 속의 이로운 세균을 늘려주어 배설을 촉진한다. 따라서 고구마를 꾸준히 먹으면 십이지장, 대장, 직장 등의 활동이 원활해져 숙변이 제거되고 주근깨나 기미 개선에 효과가 있다. 넷째, 야맹증 및 시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사람들의 시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고구마에는 눈에 좋은 영양소로 알려진 카로틴이 함유되어 있어 고구마를 꾸준히 먹으면 야맹증을 치료하고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다섯째, 피로 회복에 좋다. 고구마에는 비타민의 집합체라고 해도 될 만큼 비타민이 전부 들어있다. 당질의 분해를 도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1, B2, 비타민 C를 비롯하여 젊어지는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E가 고구마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특히 고구마의 비타민 C는 전분 사이사이에 들어있어 조리를 해도 70에서 80%가량이 남기 때문에 익혀 먹어도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 부분입니다. 1. 고구마 식사란 무엇인가요? 고구마 식사란 자연 윤리에서 말하는 아침 식사를 말합니다. 고구마, 밥, 그리고 채소 2가지와 과일 1가지를 곁들여서 아침에 먹는 것입니다. 이때 고구마의 양은 100g 정도로 하되 질병이 있는 분은 고구마의 양을 2배로 늘려야 합니다. 밤 양은 고구마를 먹기 때문에 평소의 절반 정도를 먹습니다. 2. 채소와 과일은 어느 정도 먹어야 하나요? 본인의 평소 양껏 먹되 위에 부담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구마만으로 아침을 먹지 말고 밥과 채소, 과일 등을 함께 먹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3. 고구마를 어떻게 먹어야 하죠? 고구마는 쪄서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의 껍질은 알칼리성이고 고구마의 속은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구마 껍질에는 베타캐로틴 같은 좋은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구마의 영양소를 전부 섭취하려면 껍질째 먹어야 합니다. 또 밥을 할 때 고구마를 함께 찌른 경우가 있는데 고구마에서 나오는 당분 때문에 밥이 상하거나 밥의 성분이 변질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따로 찌는 것이 좋습니다. 4. 고구마 식사를 할 때 반찬이나 국, 찌개는 어떻게 먹어야 하죠? 기본적으로 채소 2가지, 과일 1가지를 먹되 반찬은 되도록 채소 위주로 가십시오. 가공식품과 육류는 피하시고요. 또한 곰탕처럼
오래 끓이고 육개장처럼 자극적인 국과찌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고구마를 오후에 먹으면 안 좋은가요? 12시가 지나면 신체의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구마에 있는 당이 몸에 쉽게 누적됩니다. 그러므로 당뇨병과 류머티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12시 이후 그리고 매일 100g 이상은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고구마를 반드시 쪄서 먹어야 되나요? 예. 고구마는 날 것으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는 껍질째 먹어야 고구마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 고구마를 껍질째 먹으면 껍질에 붙어있는 기생충의 알을 함께 먹을 수도 있고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위가 상하기도 합니다. 7. 전자레인지에 고구마를 쪄도 되나요? 아닙니다. 어떤 음식이든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파가 음식의 영양소를 파괴하기 때문이죠. 고구마를 매일 쪄서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족과 자신의 평생 건강을 위해서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요? 8. 고구마는 체질과 상관없나요? 한의학에서는 체질에 따라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두루 섭렵하고 수많은 임상 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자 진견진에 따르면 고구마는 체질과 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고구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베타캐로틴 같은 물질의 효능 역시 체질과 큰 관계가 없습니다. 당뇨가 있는데 고구마를 먹어도 될까요? 당뇨병 환자는 고구마를 100g 이하로 먹어야 합니다. 고구마의 당 성분이 몸에 누적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당뇨병이 있다면 점심 이후에는 절대 고구마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오후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 효율이 떨어져 당이 쉽게 몸에 쌓이게 됩니다. 10. 어떤 고구마가 좋죠? 기본적으로 모든 고구마에는 이 책에서 설명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껍질 색깔이 붉고 고운 것에 베타캐로틴이 상대적으로 더 풍부하다고 합니다. 11. 고구마 대신 감자를 먹어도 되나요? 고구마와 감자를 비교할 때 감자보다는 고구마가 낫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름처럼 고구마를 구하기 어렵다면 대신 감자를 드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탄수화물이 전혀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는가? 물론 아니다. 탄수화물은 세포 피라미드의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탄수화물은 뇌, 신경계통 내지 적혈구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다. 한의학에 따르면 탄수화물은 기를 보양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노화 방지, 그리고 산화를 막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한다. 몸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세포 피라미드의 기초가 약한 것과 같다. 그래서 병에 걸리기 쉽고 환경의 영향을 받아 몸이 쉽게 허약해진다. 홍콩에서 강의를 할 때 한 여성 사업가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지난 20년 동안 변비로 많이 고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비를 고칠까요? 라고 물었다. 밥은 충분히 먹나요? 매일 탄수화물을 얼마나 섭취합니까? 라고 내가 묻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다. 전혀 밥을 먹지 않아요. 밥을 먹으면 살찌잖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밥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어요. 지난 20년간 밥 같은 탄수화물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어요.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하는 그녀에게 웃으면서 당분간 나를 믿어보라고 했다. 우선 밥을 먹으면 살찐다는 걱정과 밥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는 생각을 잠시 잊으라고 했다. 내 말을 믿고 그녀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밥을 먹기 시작한 후 1개월 만에 지난 20년 동안 고생했던 변비가 나았다고 기뻐했다. 더욱 그녀를 기쁘게 한 것은 열심히 밥을 먹어도 살찌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숙변이 나와 똥배가 없어져 더욱더 날씬해졌다. 가능하다면 야채를 많이 먹어라. 모든 먹거리 중에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야채이다. 자연윤례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하루를 고구마와 야채로 시작하라는 이유는 되도록 야채에 들어있는 비타민을 많이 섭취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이다.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비타민 섭취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신체가 일단 중병에 걸렸다는 것은 몸에 염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염증을 없애는 데는 비타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타민은 삶거나 익히는 과정에서 쉽게 파괴되므로 가능한 한 야채를 생으로 먹으라고 한다. 그리고 야채를 먹을 때 되도록 뿌리, 줄기, 열매, 꽃 종류 순으로 먹으라고 한다. 물론 중국 사람들은 대개 야채를 생으로 먹지 않고 기름에 볶아서 먹는 습관이 있다. 하지만 처음 며칠간 야채를 생으로 먹는다면 금방 습관이 될 것이다. 심장이 빨리 뛴다고 산소가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 몸의 기를 어떻게 보양할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신체 각 기관에 기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유산소, 즉 몸에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혈액이 산소로 충만하고 기혈이 부드러워지며 순환이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소통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을 산화시키는 운동과는 다르다. 많은 사람들은 뛰면 뛸수록, 숨이 가쁘면 가쁠수록, 혹은 심장이 빨리 뛰면 뛸수록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호흡수에 따라 산소의 공급량이 달라진다. 운동을 할 때는 천천히 시작할수록 점점 빨라져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몸의 깊숙한 곳까지 산소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 해가 뜨지 않았을 때는 운동하지 말라. 운동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반드시 자연윤례의 원칙에 따라 한다는 것이다. 해가 뜨지 않았을 때 운동하는 것은 좋지 않다. 중국의 황체 내경에 따르면 해가 떠오르지 않았을 때나 내장이 방금 깨어났을 때는 어떤 운동이나 훈련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른 아침에는 신체의 혈압과 체온이 높아져 격렬한 운동을 하면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특히 기혈이 부족한 사람이나 노인들은 아침에 잠에 깼을 때 너무 급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격렬한 운동을 삼가하도록 한다. 현기증이 쉽게 일어나고 심혈관의 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인들이 산에서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다. 해가 뜨기 전에는 산에 있는 엽록소들이 아직 햇빛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산소를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발산한다. 그래서 해가 뜨지 않은 산은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다. 이때 산에서 운동한다면 몸은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체에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된다. 또 운동하기 전에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해야 하고 배변도 이미 끝마친 상태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체내에 있는 독소 때문에 운동 효과가 반감된다. 아침 식사를 대변으로 대신하지 말라. 야행성 생활에서 가장 우려되는 일은 아침 식사를 대변으로 대신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대개는 아침 식사를 거른다. 아침 5시에서 7시까지 대장 경락이 활동하는 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대장은 이때 반드시 양분을 섭취해 하루의 활력을 얻어야 한다. 만약 위장이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아직 몸 안에 남아있는 대변에서 양분과 수분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때 몸이 흡수하는 것은 양분이 아니고 대변에 있는 독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침 식사를 대변으로 하는 현상은 위장에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간장에도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 백해부익하다. 야행성 인간들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정상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정상적으로 배변하는 것이 간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급하게 먹는 식사는 백해무익하다. 옛날 사람들이 먹을 때는 왕처럼 먹어라라고 말했듯 식사를 할 때는 모든 것을 마음에 비우고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은 자주 식사를 거른다. 시간이 없어서 식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심지어는 한 손에 샌드위치를 들고 다른 손으로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다. 너무 바쁘고 급해서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통째로 꿀꺽 삼키거나 혹은 음식을 그저 입안에 쑤셔 넣는다. 즐거워야 될 한 끼의 식사가 시간 낭비처럼 여겨지고 오래 씹고 천천히 삼키는 습관이 하나의 사치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 위가 이런 부대접과 고통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급하게 식사를 하면 할수록 위장에 무리가 가서 결국에는 위장이 항의하기 시작할 것이다. 사실 식사 시간이 길 필요는 없다. 식사 시간이 너무 길면 오히려 비장에 부담을 준다. 한 끼 식사는 20에서 40분 이내에 오래 씹어서 천천히 삼켜야 한다. 또한 입안에 있는 음식을 충분히 씹어서 침과 섞이도록 해야 한다. 음식물이 침 속에 있는 소화 요소에 의해서 분해되고 분해된 식물은 식도를 통해 위로 들어가 소화 흡수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자신 스스로 건강에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야 신체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매일 해야 될 일은 끝이 없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장은 단 하나뿐이다. 급하게 먹는 습관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고 단 하나뿐인 위장을 상하게 할 것이다. 하룻밤 지난 음식에는 세균과 독소가 있다. 옛날 사람들이 병이 났을 때 한의사들이 대개 먼저 사람들의 위를 치료했다고 언급했다. 모든 것들이 부족했던 때라 사람들이 충분히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음식을 아끼기 위해 하루가 지난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보관시설이 좋지 않아 상한 음식이나 독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알게 모르게 먹었던 것이다. 물질적으로 풍부한 요즘에도 주부들이 신선한 음식은 남편이나 자식에게 주고 자신은 어제 먹다 남은 음식을 버리기 아까워 남겨두었다가 먹는다. 사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남은 음식이나 하루가 지난 음식에는 세균과 독소가 들어있어 위장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데운 음식이나 기름에 볶은 지 20분이 지난 음식들은 되도록 먹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충고한다.
야채를 요리한 지 20분이 지나면 대개는 식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데워야 한다. 야채를 다시 데우면 야채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이 파괴될 뿐 아니라 성분 자체가 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야채를 요리했으면 가능한 한 빨리 먹도록 하며 절대로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안 된다. 백미와 현미의 혼합 비율은 얼마나 좋은가? 강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윤례 고구마 식사를 할 때 쌀밥 대신 현미밥으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한다. 그러면 나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대답한다. 위에 기가 충만하고 위장 기능이 좋은 사람들은 현미를 섞어 먹을 수 있지만 위벽이 이미 크게 손상되었거나 위에 기가 약한 사람은 쌀밥만 먹는 것이 좋다. 위장 기능이 아직 강하지 않기 때문에 현미나 잡곡을 섞어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에 기가 충만하고 위장 기능이 좋은 사람들도 현미만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우선 조금씩 서서히 섞어가면서 먹도록 한다. 처음 시작할 때는 흰쌀과 현미의 비율이 9대 1이면 위장이 쉽게 적응할 수가 있다. 그런 후에 점차 흰쌀과 현미의 비율을 8대 2, 7대 3으로 조절한다. 하지만 그 비율은 5대 5가 한도이다. 결코 현미가 흰쌀보다 비율이 더 높아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고구마가 내 몸을 살린다입니다. 저자는 진견진, 출판사는 한원출판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진견진, 대만 분이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했고 결혼 후에 심장병, 간질환, 신장병, 위장질환, 그리고 손발이 마비되는 증상을 앓고 있던 그녀는 어떻게 스스로를 치유했을까? 32살에 세 번째 아이를 낳고 머리가 하얗게 새었으며 중풍까지 걸렸던 그녀는 더 이상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구원하기로 결심했다. 그 후에 동서양의 의학과 자연요법을 배우고 연구에서 마침내 자연윤례를 깨달았다. 자연윤례에서는 올바른 섭생과 생활습관을 중요시하며 고구마 식사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기록들을 보면 인간의 수명이 아주 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팽조이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800살까지 살았다고 한다. 성경에 의하면 아담은 900살까지 살았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60살이 되었어도 젊음과 아름다운 미모를 유지해 그 당시 이집트 여왕의 부러움을 샀다고 한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전설이기에 옛사람들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믿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이 120살까지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건강해짐으로써 더욱 젊어지고 활기가 넘친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치 않는다. 사람의 몸은 마치 소우주와 같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신체의 기관들이 자연 윤리에 따라 일과 휴식의 조화를 이루면서 운행한다. 자연 윤리에 따라 살아간다면 복잡한 과학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할 수 있으며 또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우주의 해, 달, 그리고 별들은 그들 나름대로 운행 법칙이 있고
밤낮이 분명하며 절기에 순서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운행된다. 산과 들의 풀과 나무, 새와 짐승, 곤충, 그리고 물고기 등 세상의 모든 것 또한 그들 나름대로 자연 윤례에 따르며 자신들이 존재하는 목적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 자연 윤례에 따르면 병이 사라지고 젊어질 수가 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 동시에 대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자연의 윤례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제땅 제철의 음식을 먹어야 하며 기후에 따라 적당한 지방을 섭취해야 한다. 또한 천지 운행과 조화를 이루며 인체의 경락 운행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무지하고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탐욕스럽고 오만하기 때문에 자연 윤례를 위반하고 삼라만상에 자연적 평형을 교란시키고 말았다. 결국 자연이 가지고 있는 상생적인 요소를 파괴한 것이다. 또한 교만하고 반성할 줄 몰라 자연 윤례가 주는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대자연의 응징을 초래했다. 소위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이런 말처럼 만약 사람들이 자연 윤례를 따른다면 인간은 천리 윤례의 보호와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건강과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병들도 저절로 치유될 것이며 얼굴에 있는 세월의 흔적도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낭비하지 않으며 서로 공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용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자연 윤례에 따르면 일체의 만물은 생성되고 소멸되기 마련이며 올라가면 내려오기 마련이기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정확한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노화와 질병을 멀리 할 수가 있다. 다음은 자연 윤례에 따른 생활 습관 계획표입니다.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는 3초경이 활동하는 시간이다. 생식계통과 뇌분비계통, 그리고 신경계통이 휴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이나 신경을 쓰는 일들을 삼가해야 한다. 즉, 이때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수면해야 한다. 밤 11시부터 1시까지는 담경, 즉 쓸개가 운행하는 시간이므로 이때 신체 활동을 멈춰서 완전한 휴식 상태가 있어야 한다. 오전 1시부터 3시까지는 간경이 운행하는 시간으로서 이미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가 간장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만약 자지 않고 일을 하거나 계속 술을 마시면 몸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그 다음날 알 수가 있다. 특히 간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 오전 3시부터 5시까지는 폐경이 운행하는 시간이다. 평소에 폐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시간에 기침을 많이 한다. 그런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주의하고 되도록이면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오전 5시부터 7시까지는 대장경이 운행하는 시간이므로 이때는 아침 식사와 배변을 끝내야 한다. 만약 이때까지 잠을 자면 큰 창자가 배변 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몸에 독소가 누적되어
병을 얻게 된다. 자연 윤례에 따르면 아침 식사는 6시 30분 전에 끝내야 하며 7시 전에 배변을 끝내야 한다. 부부 관계에 가장 좋은 시간. 자연 윤례에 따르면 부부 관계 또한 천지 운행과 경락순환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부 관계의 좋은 시간은 하루에 2번 있는데 첫 번째는 밤 9시에서 11시 사이이다. 이때 관계를 갖는다면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아주 좋을 것이며 또한 2배의 기쁨을 얻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하루의 긴장을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수면의 질을 증진시켜 건강해진다. 부부관계에 좋은 또 다른 시간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잠을 자고 난 그 이후이다. 이미 하룻밤의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이다. 임신하기 위해서든 혹은 사랑을 나누고 싶든 이때가 부부관계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또한 이때 부부관계를 하면 두 사람에게 가장 좋은 운동이 되며 서로의 에너지를 탈진시키지 않기 때문에 노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야채와 과일.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1. 과일 껍질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몸의 산성과 알칼리성 수치를 조절해준다. 과일은 껍질째 먹도록 한다. 특히 산성 체질은 더욱 과일 껍질을 먹어야 한다. 2. 야채는 익히지 말고 생으로 먹도록 한다. 생야채는 알칼리성이지만 그것을 익히게 되면 야채 안에 있던 알칼리성이 중성이나 약한 산성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몸에 열이 있는 사람들은 익힌 야채보다는 생야채가 더 적합하다. 3. 잎이 많은 야채들은 대부분 차갑기 때문에 차가운 체질인 사람들은 피해야 한다. 이들은 되도록 뿌리, 줄기, 과일 종류, 그리고 꽃 등을 주로 먹도록 한다. 특히 자연 윤례를 처음 시작할 때는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장가 위에 부담이 되니 생야채를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한다. 4.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참외, 수박, 호박, 그리고 오이와 같은 과 종류의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도록 한다. 특히 여름에 이런 종류의 과일과 야채는 몸에 열을 내리고 더위를 가시게 한다. 5. 중병 환자의 금기사항. 암 환자나 중병 환자가 야채를 선택할 때 가지, 죽순, 호박, 토란 등과 같은 야채와 망고, 용안, 라이치, 두리안, 그리고 바나나 같은 과일은 삼가해야 한다. 기혈이 막힌 종양 환자에게는 버섯 종류, 콩나물, 그리고 숙주나물과 같은 빛을 받지 않고 음지에서 자란 야채들은 적합하지 않다. 6.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은 파, 생강, 마늘, 그리고 고추와 같은 자극성 있는 음식은 피해야 한다. 7. 완전히 발육되지 않은 것들은 먹지 말라. 완전히 발육되지 않은 배추의 독성은 코브라의 독보다 더 무섭다라는 대만 속담이 있다. 완전히 발육되지 않은 파파야, 푸성귀, 채소묘종, 치어, 그리고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새끼 돼지 같은 것들은 자연 윤례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먹지 않도록 한다. 기후에 따라 먹어야 하는 육류도 다르다. 자연 윤례에 따르면 동물의 생장에 적합한 기후와 환경은 각각 다르다.
모든 육류의 속성과 지방 성분 또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기후에 맞는 고기를 먹음으로써 필요한 지방을 섭취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25도 이하면 돼지고기를 먹어야 하고 20도 이하면 소고기를, 그리고 15도 이하면 양고기를 먹어야 한다. 한 끼에 여러 가지 육류와 해산물을 먹지 말라. 주의해야 될 사항은 고기와 해산물을 동시에 먹지 않는 것이다. 한 끼에 한 종류의 육류만 먹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의 종류의 육류를 먹지 않도록 한다. 만약 돼지고기를 먹으면 소고기국을 먹지 말아야 하며 갈비를 먹은 뒤에 탕수육을 먹지 말아야 한다. 동물들의 속성뿐만 아니라 해산물의 속성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또한 다르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고기를 한꺼번에 소화하면 몸 안에서 위험한 생화 변화가 일어나기 쉽다. 사람의 몸은 대화 작용이 강해서 일시에 여러 가지 다른 질환과 동작을 할 수 있지만 속성과 섬유질이 다른 종류의 육류를 한꺼번에 소화하면 위장에 많은 부담을 준다. 이렇게 혼합된 육류는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소화되기 전에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 독소를 방출한다. 이는 결국 위를 상하게 하여 각종 질병과 노화 현상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저자는 부득이하게 많이 먹어야 될 때는 오후 12시에서 저녁 6시 사이에 먹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경험과 각종 연구 자료를 통해서 고구마가 가지고 있는 신비함을 점점 깨달았다. 고구마는 대자연이 인간에게 준 위대한 선물이다. 고구마는 전분을 포함한 모든 양분을 함유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배변과 대사, 그리고 미세 혈관에 있는 모든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또한 칼슘의 손실을 방지하고 근육을 단단하게 하며 내장이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고 호르몬을 전환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물론 고구마가 항암 효과에 탁월하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고구마는 껍질째 먹어야 한다. 고구마를 껍질째 먹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를 껍질째 먹어요? 껍질을 먹을 수 있나요?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고구마 껍질이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사람의 체질을 알칼리성이나 중성 혹은 약산성으로 조절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난 12시 이후에는 고구마를 먹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구마를 먹을 때도 자연 윤례의 생활 방식을 따라야 한다. 오전 6시 30분 전에 고구마 식사를 끝내고 7시 전에 배변을 봐야 작은 창자가 고구마의 효능을 90% 흡수할 수가 있다. 특히 암 환자나 중 환자들이 고구마 식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길 원한다면 반드시 6시 30분 전에 고구마 식사를 끝내고 7시 전에 배변을 끝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이 만약 6시 30분 전에 식사를 할 수 없다면 정오 전까지는 고구마를 먹어야 한다. 왜냐하면 12시가 지나면 신체의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구마에 있는 당이 쉽게 누적된다. 그런 이유로 12시 이후에는 고구마를 먹지 말아야 한다. 특히 당뇨병이나 류머티즘이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12시 이후에는 고구마를 먹지 말아야 하며 또한 매일 100g 이상의 고구마를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식사 후에 1시간 이내에 잠을 자지 않도록 주의한다. 고구마를 익히는 방법 또한 자연 윤례에 부합해야 한다. 여름에는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고구마는 쪄서 먹도록 하며, 겨울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쪄 먹는 것 외에도 각자 입맛에 맞게 구워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고구마를 밥과 같이 찌지 않도록 한다. 고구마를 밥과 같이 찔 때 고구마에 있는 당분이 따뜻한 밥으로 침투하여 밥의 부패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고구마를 먹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 첫째, 대장암, 폐암 등 암을 예방할 수가 있다. 고구마를 하루에 반 개씩 규칙적으로 먹는 것만으로도 대장암과 폐암 등 암을 예방할 수가 있다. 도쿄대 의학연구소는 고구마의 발암 억제율은 98.7%로 당근, 단호박 등 항암 효과가 있는 채소 중에서 1위라고 발표했다. 이처럼 고구마가 항암 효과가 있는 이유는 고구마에 함유된 베타캐로틴과 글루타치온 성분 때문이다. 이 성분은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항암 작용을 돕는다. 둘째,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등 성인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 2008년 11월 20일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고구마가 혈압과 혈당을 낮춘다는 내용을 방영했다. 고구마의 혈압 조절 효과는 고구마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 때문이다. 안토시아닌은 동맥경화와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 안토시아닌 성분은 고구마 껍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구마를 먹을 때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 또한 고구마에는 칼슘 성분이 많아 몸속에 남아있는 나트륨을 소변과 함께 배출하여 고혈압 등 성인병을 예방하고 뇌졸중을 막는다. 그뿐 아니라 몸에 나쁜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정상으로 유지하고 식후 혈당치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완화하는 등 당뇨병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 2004년 미국 당뇨 학회지는 고구마가 제2형 당뇨에서 혈당을 조절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셋째, 변비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고구마를 자를 때 우윳빛 액체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얄라핀이라고 하는데 변을 부르게 해줘서 변비 해소에 도움을 준다. 그뿐 아니라 고구마에는 풍부한 식물성 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대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 속의 이로운 세균을 늘려주어 배설을 촉진한다. 따라서 고구마를 꾸준히 먹으면 십이지장, 대장, 직장 등의 활동이 원활해져 숙변이 제거되고 주근깨나 기미 개선에 효과가 있다. 넷째, 야맹증 및 시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사람들의 시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고구마에는 눈에 좋은 영양소로 알려진 카로틴이 함유되어 있어 고구마를 꾸준히 먹으면 야맹증을 치료하고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다섯째, 피로 회복에 좋다. 고구마에는 비타민의 집합체라고 해도 될 만큼 비타민이 전부 들어있다. 당질의 분해를 도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1, B2, 비타민 C를 비롯하여 젊어지는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E가 고구마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특히 고구마의 비타민 C는 전분 사이사이에 들어있어 조리를 해도 70에서 80%가량이 남기 때문에 익혀 먹어도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 부분입니다. 1.
고구마 식사란 무엇인가요? 고구마 식사란 자연 윤리에서 말하는 아침 식사를 말합니다. 고구마, 밥, 그리고 채소 2가지와 과일 1가지를 곁들여서 아침에 먹는 것입니다. 이때 고구마의 양은 100g 정도로 하되 질병이 있는 분은 고구마의 양을 2배로 늘려야 합니다. 밤 양은 고구마를 먹기 때문에 평소의 절반 정도를 먹습니다. 2. 채소와 과일은 어느 정도 먹어야 하나요? 본인의 평소 양껏 먹되 위에 부담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구마만으로 아침을 먹지 말고 밥과 채소, 과일 등을 함께 먹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3. 고구마를 어떻게 먹어야 하죠? 고구마는 쪄서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의 껍질은 알칼리성이고 고구마의 속은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구마 껍질에는 베타캐로틴 같은 좋은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구마의 영양소를 전부 섭취하려면 껍질째 먹어야 합니다. 또 밥을 할 때 고구마를 함께 찌른 경우가 있는데 고구마에서 나오는 당분 때문에 밥이 상하거나 밥의 성분이 변질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따로 찌는 것이 좋습니다. 4. 고구마 식사를 할 때 반찬이나 국, 찌개는 어떻게 먹어야 하죠? 기본적으로 채소 2가지, 과일 1가지를 먹되 반찬은 되도록 채소 위주로 가십시오. 가공식품과 육류는 피하시고요. 또한 곰탕처럼 오래 끓이고 육개장처럼 자극적인 국과 찌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고구마를 오후에 먹으면 안 좋은가요? 12시가 지나면 신체의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구마에 있는 당이 몸에 쉽게 누적됩니다. 그러므로 당뇨병과 류머티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12시 이후 그리고 매일 100g 이상은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고구마를 반드시 쪄서 먹어야 되나요? 예. 고구마는 날 것으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는 껍질째 먹어야 고구마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 고구마를 껍질째 먹으면 껍질에 붙어있는 기생충의 알을 함께 먹을 수도 있고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위가 상하기도 합니다. 7. 전자레인지에 고구마를 쪄도 되나요? 아닙니다. 어떤 음식이든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파가 음식의 영양소를 파괴하기 때문이죠. 고구마를 매일 쪄서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족과 자신의 평생 건강을 위해서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요? 8. 고구마는 체질과 상관없나요? 한의학에서는 체질에 따라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두루 섭렵하고 수많은 임상 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자 진견진에 따르면 고구마는 체질과 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고구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베타캐로틴 같은 물질의 효능 역시 체질과 큰 관계가 없습니다. 당뇨가 있는데 고구마를 먹어도 될까요? 당뇨병 환자는 고구마를 100g 이하로 먹어야 합니다. 고구마의 당 성분이 몸에 누적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당뇨병이 있다면 점심 이후에는 절대 고구마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오후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 효율이 떨어져 당이 쉽게 몸에 쌓이게 됩니다. 10. 어떤 고구마가 좋죠? 기본적으로 모든 고구마에는 이 책에서 설명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껍질 색깔이 붉고 고운 것에 베타캐로틴이 상대적으로 더 풍부하다고 합니다.
10일. 고구마 대신 감자를 먹어도 되나요? 고구마와 감자를 비교할 때 감자보다는 고구마가 낫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름처럼 고구마를 구하기 어렵다면 대신 감자를 드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탄수화물이 전혀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는가? 물론 아니다. 탄수화물은 세포 피라미드의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탄수화물은 뇌, 신경계통 내지 적혈구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다. 한의학에 따르면 탄수화물은 기를 보양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노화 방지, 그리고 산화를 막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한다. 몸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세포 피라미드의 기초가 약한 것과 같다. 그래서 병에 걸리기 쉽고 환경의 영향을 받아 몸이 쉽게 허약해진다. 홍콩에서 강의를 할 때 한 여성 사업가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지난 20년 동안 변비로 많이 고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비를 고칠까요? 라고 물었다. 밥은 충분히 먹나요? 매일 탄수화물을 얼마나 섭취합니까? 라고 내가 묻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다. 전혀 밥을 먹지 않아요. 밥을 먹으면 살찌잖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밥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어요. 지난 20년간 밥 같은 탄수화물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어요.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하는 그녀에게 웃으면서 당분간 나를 믿어보라고 했다. 우선 밥을 먹으면 살찐다는 걱정과 밥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는 생각을 잠시 잊으라고 했다. 내 말을 믿고 그녀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밥을 먹기 시작한 후 1개월 만에 지난 20년 동안 고생했던 변비가 나았다고 기뻐했다. 더욱 그녀를 기쁘게 한 것은 열심히 밥을 먹어도 살찌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숙변이 나와 똥배가 없어져 더욱더 날씬해졌다. 가능하다면 야채를 많이 먹어라. 모든 먹거리 중에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야채이다. 자연윤례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하루를 고구마와 야채로 시작하라는 이유는 되도록 야채에 들어있는 비타민을 많이 섭취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이다.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비타민 섭취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신체가 일단 중병에 걸렸다는 것은 몸에 염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염증을 없애는 데는 비타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타민은 삶거나 익히는 과정에서 쉽게 파괴되므로 가능한 한 야채를 생으로 먹으라고 한다. 그리고 야채를 먹을 때 되도록 뿌리, 줄기, 열매, 꽃 종류 순으로 먹으라고 한다. 물론 중국 사람들은 대개 야채를 생으로 먹지 않고 기름에 볶아서 먹는 습관이 있다. 하지만 처음 며칠간 야채를 생으로 먹는다면 금방 습관이 될 것이다. 심장이 빨리 뛴다고 산소가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 몸의 기를 어떻게 보양할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신체 각 기관에 기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유산소, 즉 몸에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혈액이 산소로 충만하고 기혈이 부드러워지며 순환이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소통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을 산화시키는 운동과는 다르다. 많은 사람들은 뛰면 뛸수록 숨이 가쁘면 가쁠수록
혹은 심장이 빨리 뛰면 뛸수록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호흡수에 따라 산소의 공급량이 달라진다. 운동을 할 때는 천천히 시작할수록 점점 빨라져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몸의 깊숙한 곳까지 산소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 해가 뜨지 않았을 때는 운동하지 말라. 운동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반드시 자연윤리의 원칙에 따라 한다는 것이다. 해가 뜨지 않았을 때 운동하는 것은 좋지 않다. 중국의 황체 내경에 따르면 해가 떠오르지 않았을 때나 내장이 방금 깨어났을 때는 어떤 운동이나 훈련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른 아침에는 신체의 혈압과 체온이 높아져 격렬한 운동을 하면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특히 기혈이 부족한 사람이나 노인들은 아침에 잠에 깼을 때 너무 급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격렬한 운동을 삼가하도록 한다. 현기증이 쉽게 일어나고 심혈관의 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인들이 산에서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다. 해가 뜨기 전에는 산에 있는 엽록소들이 아직 햇빛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산소를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발산한다. 그래서 해가 뜨지 않은 산은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다. 이때 산에서 운동한다면 몸은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체에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된다. 또 운동하기 전에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해야 하고 배변도 이미 끝마친 상태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체내에 있는 독소 때문에 운동 효과가 반감된다. 아침 식사를 대변으로 대신하지 말라. 야행성 생활에서 가장 우려되는 일은 아침 식사를 대변으로 대신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대개는 아침 식사를 거른다. 아침 5시에서 7시까지 대장 경락이 활동하는 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대장은 이때 반드시 양분을 섭취해 하루의 활력을 얻어야 한다. 만약 위장이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아직 몸 안에 남아있는 대변에서 양분과 수분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때 몸이 흡수하는 것은 양분이 아니고 대변에 있는 독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침 식사를 대변으로 하는 현상은 위장에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간장에도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 백해부익하다. 야행성 인간들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정상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정상적으로 배변하는 것이 간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급하게 먹는 식사는 백해부익하다. 옛날 사람들이 먹을 때는 왕처럼 먹어라라고 말했듯 식사를 할 때는 모든 것을 마음에 비우고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은 자주 식사를 거른다. 시간이 없어서 식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심지어는 한 손에 샌드위치를 들고 다른 손으로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다. 너무 바쁘고 급해서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통째로 꿀꺽 삼키거나 혹은 음식을 그저 입안에 쑤셔 넣는다. 즐거워야 될 한 끼의 식사가 시간 낭비처럼 여겨지고 오래 씹고 천천히 삼키는 습관이 하나의 사치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 위가 이런 부대접과 고통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급하게 식사를 하면 할수록 위장에 무리가 가서 결국에는 위장이 항의하기 시작할 것이다. 사실 식사 시간이 길 필요는 없다. 식사 시간이 너무 길면 오히려 비장에 부담을 준다. 한 끼 식사는 20에서 40분 이내에 오래 씹어서 천천히 삼켜야 한다.
또한 입안에 있는 음식을 충분히 씹어서 침과 섞이도록 해야 한다. 음식물이 침 속에 있는 소화 요소에 의해서 분해되고, 분해된 식물은 식도를 통해 위로 들어가 소화 흡수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자신 스스로 건강에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야 신체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매일 해야 될 일은 끝이 없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장은 단 하나뿐이다. 급하게 먹는 습관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고 단 하나뿐인 위장을 상하게 할 것이다. 하룻밤 지난 음식에는 세균과 독소가 있다. 옛날 사람들이 병이 났을 때 한의사들이 대개 먼저 사람들의 위를 치료했다고 언급했다. 모든 것들이 부족했던 때라 사람들이 충분히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음식을 아끼기 위해 하루가 지난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보관시설이 좋지 않아 상한 음식이나 독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알게 모르게 먹었던 것이다. 물질적으로 풍부한 요즘에도 주부들이 신선한 음식은 남편이나 자식에게 주고 자신은 어제 먹다 남은 음식을 버리기 아까워 남겨두었다가 먹는다. 사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남은 음식이나 하루가 지난 음식에는 세균과 독소가 들어있어 위장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데운 음식이나 기름에 볶은 지 20분이 지난 음식들은 되도록 먹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충고한다. 야채를 요리한 지 20분이 지나면 대개는 식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데워야 한다. 야채를 다시 데우면 야채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이 파괴될 뿐 아니라 성분 자체가 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야채를 요리했으면 가능한 한 빨리 먹도록 하며 절대로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안 된다. 백미와 현미의 혼합 비율은 얼마나 좋은가? 강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윤례 고구마 식사를 할 때 쌀밥 대신 현미밥으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한다. 그러면 나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대답한다. 위에 기가 충만하고 위장 기능이 좋은 사람들은 현미를 섞어 먹을 수 있지만 위벽이 이미 크게 손상되었거나 위에 기가 약한 사람은 쌀밥만 먹는 것이 좋다. 위장 기능이 아직 강하지 않기 때문에 현미나 잡곡을 섞어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에 기가 충만하고 위장 기능이 좋은 사람들도 현미만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우선 조금씩 서서히 섞어가면서 먹도록 한다. 처음 시작할 때는 흰쌀과 현미의 비율이 9대1이면 위장에 쉽게 적응할 수가 있다. 그런 후에 점차 흰쌀과 현미의 비율을 8대2, 7대3으로 조절한다. 하지만 그 비율은 5대5가 한도이다. 결코 현미가 흰쌀보다 비율이 더 높아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